반갑습니다. 저는 아주대라서 그런지 아주 반갑습니다. 아주 이게 그래서 제가 아주대를 지나다닐 때마다 참 이름 잘 지었다. 어떻게 아주 저런 이름을 아주 잘 지었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오늘 수업을 잘 들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이 제목 정하는데 좀 약간 시간을 소모하긴 했습니다만은 정하고 나니까 참 잘 정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소개 같은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인문학 시대의 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인문학 많은 이야기하고 또 우리 인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문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에 쭉 거치면서 문무 양반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집안은 양반이고 너네 집안은 뭐고 이런까지가 많이 싸우기도 하고 예전에 그랬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공부 열심히 잘해서 이름 빛낼 수 있는 무언가가 되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문이라는 거. 여러분들 시 쓰고 소설 읽고 여러 가지 하는 거 그런 것들 다 인문에 속합니다.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제대로 된 물론 인문학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인문이라고 하는 게 사람 마음 다루는 거 이런 건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한 시간 좀 늦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라는 겁니다. 무. 도대체 이 무자, 이 무라는 게 뭐냐? 무술이라는 건 뭐냐? 근데 이 다 알죠, 여러분들도 이 무라는 말 아시죠? 무도, 무술, 무예, 특히 우리 수원, 이 화성 여기는 우리나라의 무의 정신이 가장 유일하게 살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나름의 그 의미를 만들어서 한번 뽑아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무 뒤에는 항상 도가 붙어요. 이거 웃깁니다. 도. 왜 무 뒤에다가 도를 붙이는지 처음엔 저도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권도 하고 격투기 좋아해서 그렇게 하고 선수 생활도 하고 국가대표 코치 감독도 해봤지만 처음에 이 도를 붙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썼어요. 그 말을 그냥 썼는데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것만은 이제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나라 국기가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한 번만 우리나라 국기 아시는 분 다 아시네. 태극기죠. 태극이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되게 이렇더라고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에게 성조기가 뭐냐고 물으면요 그건 무슨 의미인지 다 이야기 다 합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우길성천기가 뭐냐면 다 물어보면 다 알아요. 북한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북한 사람들이 그 깃발이 뭘 뜻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학생, 초등학생, 대학, 고등학생 특히 대학생들에게까지 태극기가 뭐야, 태극이 뭐야 그러면 몰라요. 태극이 바로 이겁니다. 도. 이해가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죠. 태극이라는 게 우주 만물의 형상을 태극이라고 해요. 음과 양이 있는 형상. 그래서 우리가 8개 그리죠. 건곤감리. 그게 그중에 4개면 그리 있죠. 그렇죠? 평상시에 이야기할 때는 많은 이야기합니다. 그 8개 가지고 다 이야기 다 하고 음양으로 이야기 다 합니다. 그것이 우주의 형상이라고 보는 그걸 우리는 태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우주의 형상이 돌아가는 원리, 우주의 형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도라고 그런다. 그래서 노자라는 사람이 도덕경에 만들어놨는데 이걸 무술에다 갖다 넣어놨어요. 무술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음양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렇겠죠?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무술을 상대방이 공격해 온다. 그건 양이에요. 내가 피한다. 음이에요. 상대방의 공격이 다 끝난다. 그럼 양에서 다시 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다시 양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싸움 잘하는 사람,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싸움 잘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효도르. 기억나죠? 효도를 보면 생긴 것도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 복덕방 주인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저기 싸움을 잘할까? 음양의 위치, 타이밍을 기가 차게 잘 잡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양으로 막 공격해 올 때는 싹싹 피하면서 음을 모아놨다가 상대방이 끝날 때쯤 되면 그냥 양으로 한 방 때립니다.
그 타이밍을 기가 차게 잘 잡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타이밍을 잘 잡으셨어. 왜냐하면 일단 제 강의를 같이 들으니까, 그죠? 저도 여러분하고 타이밍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는데, 어쨌든 도라는 게 이거 길게 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한 학기 강의를 합니다. 제가 일부러 무도 요 수업하는 강의도 하나 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핵심적인 것들을 하겠습니다. 우주 변화의 원리. 우주는 변하는데 변화의 원리가 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요, 뭐라 그럽니까?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야기 많이 듣죠? 아마 청량님 연설할 때도 4차 산업의 시대 어쩌고저쩌고 텔레비 뉴스 어디든 다 나옵니다.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뭐냐? 이런 거 아닙니까? 전기차 타고 간다 이거죠. 그죠? 여기 전기차 타고 그냥 데스티네이션 찍어 놓으면 그냥 쭉 갑니다. 집까지 이제. 이번에 하나 우버 사고 나가지고 물론 뭐 잠깐 점지됐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생명과학, 반도체, 3D, 가상현실 이런 거 쭉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겁나게 편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대학대로 말하면 아주 편한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들 아주대 진짜 아주대 좋으네. 이름 잘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주 편한 시대에 살 수 있어요. 지능정보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지능. 이 지능이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뇌세포 마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건데 가상현실, 증감현실 기술. 여기 보십시오. 얘네들 앉아가지고. 얘가 왜 이럴까요? 미쳤을까요? 아니라면 얘는 뭔가를 보고 있지. 그렇죠? 지가 보고 싶은 뭔가를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얘는 아마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 뭐냐. 그 포켓몬. 우리 애들이 언젠가는 뭐 핸드폰 들고 자꾸 동네를 나가더라. 그래서 아니 딸아들이 둘이 다 나가. 어디가? 그랬더니 그냥 뭐 잡으러 간대. 알고 보면 포켓몬 잡으러 가더라고요. 어디에 뭐가 있니 없니 그걸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뭐 하나 했어요, 도대체.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가짜 총 들고 있죠. 지 혼자서 이 외계인들과 싸우고 이제 돌아다니고 앞으로 동네에 미친놈들 많이 나타나는 시대가 올 거예요. 빈 총 들고 돌아다니면서 막 총 쏘고, 이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마음 즐겁게 하려고 하는 시대로 갑니다, 이제. 분명히 이런 현상이 분명히 벌어지는. 저 태권도 아까 교수인데 저는 지금 태권도 하기를 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은 태권도 안 할지도 몰라요. 도장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 왜? 지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차고 있다서 누구랑 게임해? 전 세계 유명한 선수들하고 게임할 수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 학교의 컴퓨터공학부 교수들하고 물어봤더니 그거 만들자. 만들어 팔면 되겠다. 저는 연습용으로. 이대훈이라는 선수 아시는 분. 태권도.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문대성이라는 다 제 제자들입니다. 근데 제가 걔네들이 잘하는 발차기를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안경 같은 걸 쓰고 걔네들이 없는 공간에서 걔하고 연습하는 걸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게임을 만들어 보자고 했더니 가능하다 그랬더니 이게 진짜 현실로 되어버렸어요. 얘 혼자서 지금 앞에 있는 상대랑 겨루기 하고 웃고 하고 다 합니다. 치고받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면 참 편리하기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4차 산업의 시대, 창의력, 건강 능력이 넘어지고 새로운 생활이 되고 뭐하고 그걸 반복하고 단순 업무 모두 자동화되어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이건 뭐 제가 도용한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4차 산업혁명 설명해 놓은 것들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좋다 이거죠. 좋아. 다 지능정보 다 좋아.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딱 두 가지를 만들어 놨더라고. 물론 하이퍼 커넥티비티. 이제는 내가 뭘 하든 어디 가든 동네 맛집 여기 아주대 주변에 맛집 찍으면 다 나와요. 태권도 도장에 보내는데 태권도가 왜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우리 애가 어째서 필요하다 부모님들 더 잘 알아버려요. 여러분이 하는 어떤 전공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안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가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빨리 더 잘하는 시대가 와버렸다. 이제 진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못 먹고 못 사는데 실제로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실제로 대학생들은 오히려 예전 우리들이 대학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느슨해져 있고 훨씬 더 약해져 있다.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슈퍼 인텔리전스. 이제 웬만큼 똑똑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보다 더 잘 알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지식과 정보를 빨리 알아낼 수 있는 뭔가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제 죽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을 잘 다루는 거 감정과 정서를 잘 다루고 영화 재밌는 거 많이 보고 뭐 이렇게
얼마든지 편하게 즐겁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행동이라 행동. 무술, 무도라는 게 뭡니까? 그거는 무술, 무도는 행동이거든. 움직이는 거거든. 실천하는 거거든.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이 감각적 시대, 식물적, 거의 식물적 인간의 시대가 옵니다. 이번에 사또리 세대라고 들어보셨죠? 한 달은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동네에 지금 제가 여기 수지 사는데 우리 동네에 보니까 한 달 마음껏 쓸 수 있는 PC방이 뭐 30만 원, 몇만 원만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그것만 하고 있어. 그것만. 게임하고 있어. 컵라면 먹고. 그러고 뭐 지하고 싶은 대로 마음만 편리하게 마음의 만족만 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과연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걸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 시점에서. 왜?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그냥 가는 거, 그냥 가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요, 신체심입니다. 삶이 지금 평균 수명 많이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여러분들이 대강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지금 여자분들의 평균 수명은 거의 84.5세, 85세 가까이 되고, 남자들도 79세, 80세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무병장수, 병 없이 오래 사는 시대인데 지금 어떤 시대가 됐냐면요. 어떤 시대가 됐어요? 유병장수의 시대가 됐어요. 유병장수. 병이 있어. 근데 안 죽어요. 약 먹고 병원에 치료하면서 그렇게 오래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85세까지 사는데 한 60살부터 동네에 그런 분들 많죠? 짝대기 잡고 이렇게 흔들고 다니시는 분들, 들어놓고 계시는 분들.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제 마음만 흡족하고 몸은 불편해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뭐라는 걸 핵심적으로 이해를 할 것이냐라는 걸 먼저 해봅니다. 우선 마음. 무도라는 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무도라는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저희들이야 뭐 학교 다니면서 교련도 하고 체육 시간도 있고 그야말로 선생님들이 뭐라 그럴 때 어떤 명령체계 오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도 겪어보고 그걸 영어로 말하면 디스플린이라는 건데 디스플린이라는 게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지 않습니까? 여자 선생님들만 이 남녀 차별 그런 건 절대 안 합니다. 여자 선생님들만 줄비하십니다. 평균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담임 선생님을 8분 만나면은 8분 중에 1명 내지 2명만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그게 뭐냐?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잘 안아줄 수 있고 다 잘할 수 있지만요. 딱 한 가지 취약점이 있어. 뭐예요? 싸우지 말아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친구들하고 싸우면 안 되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라. 안 돼. 이 교육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완전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 애들에게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될 때 있죠.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죠.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될 때는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기는 법을 몰라 이제. 왜? 싸우지 말라고 아예 전조가 되어 있고 그렇게 그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우리 아들, 야, 너 임마 맞고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너 무조건 내가 가서 다시 싸우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 그런 면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싸워야 되는데 제일 먼저 싸워야 될 상대가 뭐냐? 자기 자신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게 사실은 무술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좀 말을 쭉 연결해서 하면 너무 시간이 길리니까 제가 그의 핵심인데 무술하면 어디가 제일 떠오릅니까? 소림사 하면은 중국 무술하면 소림사 여러분들 많이 떠오르고 영화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소림사의 일조라는 사람이 이 사람 달마라는 사람입니다. 달마도 많이 보셨죠? 집에 아마 달마도 그림 그려놓고 벽에 붙여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식당이고 어디 가면 달마도 그림 많이 있습니다. 왜 이 달마도를 우리가 그렇게 엄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좋아하는지 하면요. 우리나라 불교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쭉 내려왔어요. 우리나라 불교가 사실은 이 달마 스님의 소림사에서부터 시작해 선종이라고 하는 불교가 내려왔고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이 단비국법이라고 하는 요 말이고 이게 1조 달마 2조 해가라는 스님입니다. 해가라는 스님이고
이 해가라는 스님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마음 가지고 고민하다가 지금 일을 벌어지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9년 동안 면벽 수련을 합니다. 누가? 달마대사가. 소림사라는 중국 절에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나중에 언젠가는 가보실 겁니다. 가보시면요, 지금 거기는 관광지가 되어 있고 저는 소림사를 2번 갔어요. 지금 요 사건이 벌어진 곳에 입설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써 있습니다. 정자가. 언젠가 소림사에 가보시면 이렇게 가보실 수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부처가 됐어. 9년 동안 돌아서서 벽을 보면서 마음 수련을 했습니다. 마음 수련을 하면서 뭔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가라는 스님이 오셔가지고, 아, 깨달은 스님, 저는 스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제자를 두지 않는다. 라고 돌아서서 들어가 버리셔. 그때부터 다시 나왔는데 다시 계속 서 있는 거야. 그때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며칠 동안을 달마 스님이 안에 계시고 바깥에 눈이 왔습니다. 눈이 쌓여가지고 있죠. 허리케까지 오는데 아직까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해가 스님이 서 있으면서, 스님, 저는 진짜 스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달마 스님이 돌아서면서 나는 절대 스님 제자를 두지 않는다라고 돌아서면서 한마디, 딱 한마디 뭐라고 합니까? 만일에 붉은 눈이 온다면 몰라도. 붉은 눈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달마 스님이 돌아서는데 갑자기 붉은 눈이 내리는 거야. 중국 사람들이 워낙 뻥이 좀 셉니다. 좀 센데 이게 실화야. 뭐예요? 바로 이 단비구법이라는, 법이라는 게 도라는 말로 같이 쓸 수 있는데, 자기 팔을 잘랐어요. 이렇게 해가 스님이 팔을 자르고 실제 기록에 오른손으로 팔을 들고 이 하늘에 뿌립니다. 이렇게. 그럼 눈 오는데, 하얀 눈이 오는데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붉은 눈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면서까지 뭔가를 얻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 그 정도 마음이면 너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를 이제부터 내 제자로 둔다. 해가 둔 게 바로 2조입니다. 2조. 이해가 가시죠? 2조가 딱 되고 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넌 왜 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고 네가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니까 뭐라 그래요? 마음이 항상 어지럽습니다. 항상 마음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달마스님이 뭐라 그래요? 네 마음을 이리 꺼내봐라. 그랬더니 네 마음을 이리 꺼내봐라. 마음을 어떻게 꺼내요? 혹시 마음을 꺼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마음은 못 꺼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꺼낼 수가 없다. 네가 꺼내지도 못하는 마음을 내가 무슨 수로 다스려 주냐? 너는 꺼내지도 못하는 마음 때문에 뭘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느냐? 벌써 거기서 깨우침이 탁 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렇죠? 이제 그 마음이 어떻게 이제 단련되고 변화되는지 이런 걸 보면 이 소림사입니다. 이게 소림사인데. 어쨌든 이 중들은 이제 많이 여기서 연습하고 합니다. 우리가 무술무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보면서 저 무술무예 뭐 이런 것들이 뭔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무도가 필요한 세상이다. 왜 필요한 세상이냐라는 걸 이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는데 여기 이 말이 여기 뭐 이 한자들 불위야 비불능이야라는 말입니다.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안 하는 거다 말, 안 하는 거지. 실제로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수업할 때 저도 이제 이 대강좌가 하나 있어가지고 한 120명, 30명이 매번 매 학기만 듣는 강좌가 있는데 매일 자는 애들이 있어요. 왜 자냐고 물으면요, 걔는 밤에 아르바이트 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대학 등록금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한다. 제가 그랬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제일 쓸모없는 짓을 하는 놈이라고. 제일 쓸모없는 짓거리를 하는 친구라고. 왜? 대학 다니기 위해서 밤에 아르바이트하고 수업 시간에 잔다? 그거는 진짜 그건 이상한 거 아니? 그건 수학적으로 따져도 이상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도 이상하고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이상해. 야, 그러면 그러지 말고 밤에 아르바이트 힘들게 하고 잠 못 자고 다음에 여기서 힘들게 이제는 고정된 의자에서 자지 말고 차라리 대학을 다니지 말고 어딜 가? 차라리 돈 벌러 가라. 그렇게 해서 학점 그냥 귀엽다고 자기 졸업장이 뭘 해주는데?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의 대학생들은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있다. 그럼 밤마다 그런 마음을 스스로가 바꾸지 못하면 뭔가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나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릅니다. 여기 앉아계신 교수님들하고 저 같은 경우는요, 대학 다닐 때,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요, 저는 좋은 대학은 못 나왔습니다. 용대학 나왔고,
물론 뭐 대학원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뭐 제가 뭐 서울대 석사 박사를 했지만 저희들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대학생이 15%에서 18%였어요. 아무리 이상한 학교를 대학 나와도 대학 나오면 다 먹고 살 수 있는 시절이었는데 여러분들 여기는요. 여러분들은 아주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뭐가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느냐? 80%가 대학생이에요. 현재 85%까지 갔습니다. 85%가 전국이 다 대학생인데 여러분 나이에 경쟁이 더 심하다. 앞으로 살기 더 힘들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인식이 없더라고 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도 없고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음은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웬만하면요. 예전에 여러분 윗세대 우리 세대가 할 수 없었던 걸 여러분들은 다 하고 삽니다. 꿈같이 여겼던 일들 다 하고 삽니다. 편하게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시대는 앞으로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는 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모두가 필요한 세상이냐 한번 봅시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누가 무인들이 지켜온 나라입니다. 그거 분명히 여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인 중에 누구? 이 말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 필생적사, 사생적생. 살고 자면 죽을 것이요, 죽고 자면 살 것이다. 이게 뭐예요? 누가 한 말이에요? 다들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순신 장군, 거기다 이순신 장군 감사, 잠깐 감사 좀 하시, 진짜로. 감사해야 돼요.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우리가 일본에 속국이 돼가지고 벌써 지금 전부 다 여기 기무라, 다케다, 다 이렇게 부르고 살지도 몰라. 모르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영화나 그런 걸 보면서 감사하고 삽니다. 그런데 적을 가볍게 여긴다. 적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뭐냐? 지금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적을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아주 가볍게 여기. 여러분들 앞에 닥칠 수 있는 현실, 졸업하면 바로 닥칠 수 있는 그 현실을 여러분들은 아주 가볍게 여긴다. 지금 졸업하면서 바로 취업하고 여러분 전공 분야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서 뭔가를 얻어내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간 지나면 아르바이트 인생 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아르바이트 인생 되는 거. 비정규직 인생 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뭐 정규직, 비정규직 맨날 철폐 싸우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거 누가 만들어요? 태어날 때부터 정규직, 너는 정규직 인생, 너는 비정규직 인생으로 살아라. 그런 거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대학 졸업하고 여러분 전공 분야 열심히 해서 타대학 학생들 더 나은 용인대 아주대보다 더 훨씬 더 나은 스카이대 애들하고 경쟁해서 그걸 뚫고 들어가지 못하면은 원하는 직장 못 얻고 딱 1년만 견뎌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깝던 여러분 부모님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등을 돌립니다. 쟤 이제 나가서 뭘 좀 해야 되는데 너 뭘 좀 해야지.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2년만 딱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눈빛도 달라지고 저놈의 자식이 지금 벌써 이미 그 말과 마음이 부모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요, 마음은 이미 많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가볍게 여긴다? 적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적을 가볍게 여기는데 그 적 중에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자기라고 하는 적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적들과 싸우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적을 없인 여기면 반드시 피한다.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을 두렵게 만들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을, 다 이순신 장군이 할 말씀들인데,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잘하는데, 물론 여러분들 바깥에 1000명이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시죠? 1000명 이상의 적이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의 적일 수도 있어요. 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괜히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어. 이래버리면 나도 여러분 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라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타자론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명한 라비나스라는 철학자가 어떤 유대인입니다. 그죠? 유대인이고 이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친구, 형제들이 전부 다 그 줄 잘 쓰면요, 가스 챔버에 들어가는데 그 줄 잘 쓰면 오늘 안 죽고 줄 잘못 쓰면 오늘 그 가스 챔버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런 걸 겪었어요. 그런데 그 레비나스의 부모님, 친구,
형제 전부 다가 있죠. 한날 한시에 가스통에서 다 죽어요. 근데 이 라비나스가 줄을 잘 써가지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았으니까 그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가 됐겠죠. 살아남았는데 가족이 뭐고 다 죽었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어제하고 똑같더라. 똑같은 하늘이 그 자리에 있더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내가 만일에 죽는다면 딱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도 아주대학교 이 건물 잘 지은 이 건물 그대로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또 학교를 다닐 거고 이 수원 요쪽 지역 다 그대로 있을 것이고 하늘의 산 그대로 강 그대로 한강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을 거라.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20대의 생각을 여러분들 분명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는데 이 라비나스는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러고 나서 이 사람 나중에 미국 갔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타자론이라고 하는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이 타자라고 하는 게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나를 생각해 줄 사람도 없고 볼 사람도 없어요. 오로지 살아있는 이 순간이 사실은 중요하고 소중한데 뭘 우리는 항상 그걸 업신여기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게 사실입니다. 이순신 장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건 뭐예요? 12척 가지고 300척하고 붙죠. 그렇죠? 잘 아시죠? 여러분 석양의 질이라는 서부 영화 딱 보면 적은 48명이나 적은 40명 50명의 도둑들이 총을 들고 온단 말이에요. 7명이 석양의 근면들이 서서 뭐라 그래요? 딱 적은 겨우 40명이고 우리는 7명이나 된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먼저 뭐가 적인지 뭔지는 알아야만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순신 장군 혼자가 다 살은 게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 밑에 있었던 그 수와 부하들이 전부 다 딱 요 말은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자장격지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장군이 되어서 돌격 앞으로 한다라는 게 이게 소위 말하면 무의 근본입니다. 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문적으로 많은 지식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머릿속에만 그게 있어. 문제는 여러분 마음속에만 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말은 하는데 부모에게 효도 안 하고 나라에 충성 안 해. 말로만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면요 이 세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책 많이 읽는다고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스스로 장수가 되어 진격하라. 이 자장격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이걸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일본에서 우리 제일교포로 돈 제일 많이 벌었던 사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위 말하면 노하우 병법 이것도 병법이란 말을 써요 일부러. 여기에도 우리 잘 아는 구절 나오죠. 여기 지신인영음야라는 마음가짐이라는 거, 마음가짐. 이런 마음이라는 게 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가만히 놔두면 되지. 실제로는 마음은 가져야 돼. 마음은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 해가스님이 자기가 팔로 잘라서도 잡지 못한 게 마음이에요. 그럼 그 마음을 어떤 틀 안에 놓고 계속 만들어내야 돼, 안 만들어냅니까?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 손정희 씨가 돈 제일 많이 번 손정희 씨가 이번에 발표났대요. 손정희 씨가 우주 개발하는데 투자해서 이제 뭘 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이제 성공해서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좋은데 여기도 요거 지신 인형 음야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손자병법 개편 장군이란 이렇게 나옵니다. 손자병법의 첫 번째 머리가 뭐예요? 병자 국지대사야. 뭐라 그러고 병자국지대사야 불가불차랴라는 말이 손자병법의 첫 번째 문장인데 병자라고 하는 게 뭐야? 군사, 병, 무술 이것은 국지대사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치면 먹히니까. 이게 뭐냐? 아는 것보다요 아는 거 알면 뭐해? 안 하면 아무 소용없죠. 소용없죠. 그래서 우리 지혜라고 쓸 때 여지자를 씁니다. 신뢰가 있어야 되고 인자하고 용기가 있고 의미에 스스로 이게 뭐 장군의 것인데 내가 뭐 그냥 이 손정희 씨도 이런 소위 무의 어떤 원리 이런 걸 가지고 그걸 한다라는 것 가지고 그걸 했다.
모든 무술의 가장 근본 원리, 무술, 무 이야기하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뭐 때문에 우리가 무술을 합니까? 강해지기 위해서 한다라는 말을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지금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몸과 마음이 더 튼튼하고 강해져야 되지. 그렇죠? 그런데 그 무술의 원리 중 이게 노자도덕경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노자도덕경은 무술하고 항상 연결이 있어요. 천도무친이라는 말입니다. 상이여 선인. 천도무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늘의 도는 누구랑 특별하게 친하지 않다. 여러분이 지금 살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시간이 지나면 뭔가 될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나의 밝은 미래가 나올 것 같다. 절대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는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누구를 친해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뭘 주지 않는다. 그래서 뭘 하라? 상여. 항상 네 스스로가 착하게 움직이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 이 말을 다른 말을 풀면은 열심히 하는 만큼의 대가밖에 못 얻는다. 이 말입니다. 무술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내가 100번 수련하면 100번의 기술이 생길 것이고 1000번 수련하면 1000번의 기술이 생긴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는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의 모습과 실제 모습은 다르다. 옥이란 말을 쓴다는 이야기죠. 옥이란 말. 아까 말했던 이순신 장군이 사적생 생적사 했을 때 그 말은 이순신 장군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순신 장군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했던 오자라고 하는 오자병법의 오자, 오기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사적생, 생적사.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면 살 것이다. 이것도 이 오자병법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 스토리를 하면 또 1시간 걸려야 되니까 아주 자기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어머니 앞에서 나는 중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 살점을 물어 뜯어먹고 씹고 고향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초나라의 대장군이 되는 사람인데 그 과정 속에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장군인데 병사들하고 똑같이 잡고 밥 먹고 줄과 서서 밥 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잠자리에서 들어누워 있는 병사들 덩어리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고 이렇게 해서 살았어요. 중국 역사상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사람,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사람. 근데 물론 요 오기는 여러분들이 책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18사략이라든지 그런 책 보면 오기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오기라는 사람이 얼마나 오기가 세면 저 사람 이름이 나올까? 오기라고 그냥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여기처럼 오기가 있어야 되는 오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기가 본인이 오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손 들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오기는 이미 다 잊고 살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기를 잊고 삽니다. 오기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목표의식, 제대로 된 목표의식. 이 진짜 별로 없더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 목표의식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 그걸 우리는 오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강호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무술의 정신, 무협 이야기할 때 왜 우리 사회에 없는 중국 이야기를 하느냐? 중국이라는 나라는 요 무협이라는 걸 요거 하나로 살아가서 지금까지 중국은요 무협이라는 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신이 뭐냐라고 하면 중화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요 화합한다라는 중화자를 이렇게 씁니다. 혹시 미국 같은 데 가보신 사람들은요 코리아타운과 차이나타운의 차이를 수없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코리아타운에 모여 사는 한국 사람들은 서로 싸웁니다. 내 가게 옆에 네가 왜 가게를 내라고 싸웁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 사람이 가서 거기에 가게를 세우면은 그 주변에 중국 사람을 계속 데려와서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 타운을 형성해냅니다. 그래서 중국의 화교의 재산은 중국 화교의 영향력은 전 세계 어디 가도 대단합니다. 저는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는 데 있죠. 저 중미남미를 가도 있죠. 중미남미를 가도 중국 사람들은 똘똘 뭉쳐 삽니다. 중국 사람들이 똘똘 뭉쳐 사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의 사상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요 강호. 요거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강호라는 말 많이 알죠? 많이 쓰지요? 열혈강호.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만화책 열혈강호. 안 좋아하는 사람. 강호 무림 이런 이야기. 강호라는 게 뭐냐면요. 강과 호수 옆에 사람이 모여 사는 그 자체를 강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체를.
그래서 이 무술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무협. 왜 무협 영화 무협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무협이란 말의 의미를 이제 알아야 된다. 왜 의미라는? 협이라는 건요, 힘센 무술을 하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의 어깨를 이렇게 같이 부둥켜 가는 거예요. 요 글자가, 협자라는 글자가 사실 사람 인자에다가 요 간머리에다가 또 사람인이 두 개 있는 걸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협자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안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사람들은 좀 더 센 사람, 좀 더 가진 사람은 아래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안고 가는 거. 요걸 협의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 이게 그냥 중국의 정신이 됐어요.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그래서 협의라는 말을 씁니다. 중국의 무협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에서 중국 사나이들 신의를 지키고 말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선홍했습니다. 그게 자객열전, 유협열전에 나옵니다. 그것도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나오는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다 그 이야기들입니다. 더 힘이 센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함께 어깨동무해서 같이 간다는 게 중국의 정신이. 근데 그걸 중국의 정신이라고 말하지 않아. 왜?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무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속에 삽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 속에 사는지,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점점 더 개인적으로 변합니다. 왜냐면 50분의 시간을 맞추려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핵심적으로. 자, 중국의 무협이라고 할 때 무를 중심으로 하는 협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좀 더 센 사람들은 함께 도와가지고 간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가게가 잘 되는데 옆에 중국 사람이 왔어.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고 가면서 같이 장사를 만들어가. 거기 가면 진짜 중국 음식들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더라고 해서 파이를 키우는 일을 할 줄 알아,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아무것도 아닌 진짜 이런 사람들이 이제 G2가 됐습니다. 세계의 G2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일당 독재를 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일당 독재를 한다. 또 누구는 일당 독재를 한다. 우리 용납 안 할 겁니다. 물론 북한은 일당 독재를 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중국은 그 인구가 몇 억입니까? 지금 거의 한 5, 6억 그 정도 되는 인구가 통제를 저렇게, 물론 이상한 사람들은 많지만요, 자발적 통제가 되는 게 바로 아까 말했던 협의 정신을 중국 사람들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화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게 전부 다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무술의 정신에서 왔다라는 걸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어떠냐면, 일본 정리하려면 일본까지 갔다 와야 되죠. 우리가 동양 삼국인데 일본 한번 봅시다. 일본 제국주의를 만들었다. 제국주의라는 게 뭐예요? 근데 여기 앞에 제가 빼놓은 신도이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도이즘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에서는 보이지 않게 있는 이즘이라는 게, 이즘이 뭐냐? 신도이즘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깔아앉고 있는 줄 알아요. 일본이 자연재해가 많은 줄도 알아요. 자기 후손들에게는 어떤 걸 남겨주고 싶어요? 대륙에 있는 땅, 깔아앉지 않고 사고가 안 나는 그런 편안한 땅을 넘겨주고 싶다. 그걸 거기에서 새로운 신도를 개척하는 거, 그걸 신도이즘이라고 해요. 그건 저거의 이야기고, 실제로 보면 제국주의죠. 침략하고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누가? 이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이게 누굽니까? 가미가제. 왜 가미가제입니까? 몽고가 일본을 한번 침략했습니다. 몽고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일본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몽고의 배들을 전복시켜버리는 바람이 분다. 신의 바람이 불어. 자기들 신풍이라고 그래요. 신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정말 우연한 자연의 사실은 참 어쩔 수 없는 태풍인데, 그게 그때 당시에 타이밍 기가 차게 불어가지고 몽고의 배들이 다 침몰을 하니까 그걸 신풍이라고 부르고, 자기들을 지켜주는 어떤 신의 바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 시절의 이 사무라이들이 나중에 일본 제국주의의 소위 말하면 가미가제, 특공대, 미국의 군함에 얘네들이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름 가득 싣고 가서 돌아올 기름 없이 그 배까지 갈 수 있는 기름만 가지고 가서 그냥 배에다 그냥 어떻게 비행기가 부딪혀서 죽는 거. 그걸 우리가 가메가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버린 거죠. 무엇을 위해서? 자기들의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많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고 다 나머지 한국 사람들 쓰지 않았느냐 이해하는데, 실제로는 이 가메가제 특공대 일본 놈들은 무섭습니다. 얘네들은.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와서 결국은 일본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뭘로 다시 우익으로 바뀌었어요. 일본이 다시 우익으로 바뀌었어. 왜?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부를 때 뭘로 불렀습니까? 외놈이라고 했어요. 외놈. 혹시 외놈이라고 외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외놈이라고 불렀어요. 외놈이라고 불렀는데, 외라는 말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작습니다. 보세요. 작아요. 요만한 사람들 다 작아요. 다 작았어요. 그래서 외놈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미 일본은요, 15년 전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 청소년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의 체력은 한국 청소년들의 체력을 훨씬 앞질렀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덩치가 더 크고 키가 더 큰데도 체력을 일본 사람들이 더 세. 왜냐면 지금 아베 이전에 고이즈미라고 하는 수상인데, 그 고이즈미가 가라다 후구시라고 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게 뭡니까? 국민 1운동 정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몸과 마음이 약해가지고,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경제도 죽고, 그 다음에 뭐가 안 생깁니까?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있죠. 일본은 지금 뭘로 된다? 일본 사람들이 점점 우익화돼 가지고 있죠. 훨씬 더 우리보다 강해졌어. 체력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어떤 생각을 하니 얘네들이 슬슬 다시 대륙으로 진출할 생각 지금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본의 신토이즘입니다. 우리는 항상 맞서서 싸워야 돼요. 우리 지금 일제시대 이야기하는데, 우리 일본하고 전쟁도 한번 안 해주고 나라를 내줬던 나라입니다. 우리하고 일본이 우리를 36년간 지배하기 전에 전쟁했습니까? 전쟁에서 우리가 져서 내줬나요? 아니잖아. 전쟁도 없이 우리는 그냥 내줬던 거예요, 나라를. 왜? 일본은 그런 깡다구를 가지고 우리를 먹었을까?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라고 하는 걸 보자.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일본의 5,000엔짜리 돈에 나오는 이 사람. 니토베 이나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의 교육학자. 도쿄대 나중에 총장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건 일본에 원래 없었습니다. 사무라이 정신이란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부시도, 무사도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육학자인데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러 갔는데, 그 친구들이, 네덜란드 친구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일본은 뭘로 국민 정신을 교육을 시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일본은 뭘로 국민 정신 교육을 시키냐고 물었는데 답변할 게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 라고 하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국민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통제가 돼? 이렇게 돌아묻는데, 아차 싶어서 이 사람이 일본에 들어와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부시도, 무사도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정신이 있을까?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걸 창출해낸 거예요. 사무라이들이 다 저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무라이들이 다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이걸 만들어서 뭘 만들어버려요? The Soul of Japan 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캐리들을 만들고, 야, 우리는 이렇게 우리 정신이야. 이렇게 교육에서 계속 강조를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진짜 그렇게 신의, 충성, 예의 이런 걸 전부 다 강조하면서 교육을 하니까 그렇게 돼버렸다.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예전에 쭉 길게 있었는데, 그런 거 읽다 보면, 그게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없어졌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크리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일본은 이걸 만들었는데, 이 사무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뭔가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우리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사무라이라고, 잠깐만 사무라이에 대한 이야기. 혹시 오륜서라고 하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으신 분?
어쨌든 이것도 있죠. 이 책도 미국의 월스트리트나 미국의 CEO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로 만들어진 추천받는 책이고 매년 베스트셀러 가까이 갈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책입니다. 대단한 책인데 그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사무라이 중에 사무라이였던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혹시 들어보신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 어떻게 생각합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일본 사무라이에 대한 책. 지금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복싱 제일 잘하는 사람, 골로프킨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들 해봐야 40 몇 전, 50 몇 전이죠. 그렇죠? 어디에서? 글러브 끼고 어디에서? 링 위에서. 근데 이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일본 사무라이는 공식적으로 66전 66승. 공식적인 시합 66전 66승인데 뭐냐? 진검 들고 진짜 칼로 싸워서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싸움에서 66전 66승이었습니다. 그 여러 번의 전쟁을 참여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임까지 하면 여러 개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싸움에서 66전 66승을 했다. 그럼 거기에 뭔가 보이지 않는 노하우가 있다 없다? 분명히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노하우를 이 사람이 마지막에 책을 썼어요. 그게 바로 오륜서라는 겁니다. 오륜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월스트리트 또는 금융가의 CEO들이 반드시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기는가? 그 원리가 뭔가? 라고 한 책을 그래서 그 책이 지금도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서점에 가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서점에 가면. 이 미야모토 무사시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몇 명의 진짜 깡다구 있는 무사들의 정신을 누가 유튜브에 나와서 끄집어내가 그게 일본 사무라이들 전체 정신인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무시도라고 하는 겁니다. 무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무사도라고 하는 건데 미야모토 무사시 말년에 묻습니다. 아니 진짜 그 많은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원리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원리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상대방의 몸통에 내 칼을 찌르려면 내 팔을 내준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몸통을 취하려면 내 팔을 내준다. 상대방의 목숨을 끊으려면 내 몸통을 내준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다치지 않고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무슨 소리 했어? 내 팔 하나 내주고 상대방 몸통에 칼을 찌르면 그 방법을 택해야 된다. 내가 상대방하고 너 죽이고 나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내 목숨을 내주지 않는 내 몸통에 칼이 꽂히는 걸 허용하고 그 대신 나는 정확하게 내 몸통을 칼을 찔렀어. 이게 자기 싸움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재밌는 일화를 하나만 소개해줄게요. 일본은 쇼군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장군, 황제 쇼군이고 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섬이 세계 거대한 섬이니까 그 번의 최고 대빵이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를 지배하던 그 번의 최고의 쇼군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검도에 미쳐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일본에서 최고의 검술가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밑에 300명의 사무라이들이 매일 도열에 있는데 그 300명의 사무라이가 이 미야모토 무사시를 아무도 이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르죠. 장군의 아들에게 져줄 수도 있고 어쨌든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본 최고의 무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야모토 무사시를 이겨야만 최고의 무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미야모토 무사시를 데려다 주시오. 그 사람을 이기고 일본 최고의 무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미 미야모토 무사시는 자유인입니다. 영원히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젠가 거기 가게 되면 될 일이다. 그리고 언젠가가 돼가지고 왔어요. 그 장군이 초청을 했습니다. 300명의 무사가 앉아있어요. 이렇게 쫙 앉아있고 장군이 쇼군이 앉아있고 아들이 제 사람이 몇 못사 저 거지 같은 게 저걸 못 이겨? 자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돌아오면서 당신이 최고의 무사라는데 나하고 한판 붙읍시다. 미야모토 무사는 대꾸도 안 합니다. 대꾸도 안 하고 묘사가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너무너무 리얼한 묘사들이 많은데 대꾸도 안 합니다. 그러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서서 있는데 아들이 당신이 최고의 무사인데 당신을 꺾고 내가 일본 최고의 무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묻습니다. 장군한테, 셔군한테. 죽여도 됩니까? 얼마나 아들이 딱 쳐다보다가 죽여도 됩니까? 하니까 셔군이 진정한 성부를 가르는 거니까 죽어도 상관없다. 하여간 명문가의 이 셔군의 아들이 진짜 잘 만든 일본도 날이 시퍼런 일본도를 들고 딱 서는데 미야모토 무사시 선택한 건 뭡니까? 선택한 건 뭐겠어요? 목검을 딱 듭니다. 목검을. 말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날이 시퍼런 청강검을 들고 앞에서 죽이려고 드는데 목검을 딱 드는 거야. 목검을 딱 드니까 어떻게 돼요? 저게 우리말로 하면 진짜 영어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러니까 크레이지냐 진짜 제가 한 방에 죽였을 것 같은 그 아들이 칼 들고 들었는데 검도의 기본이 뭐예요? 자, 칼끝이 나를 찌른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칼끝이 나를 찌릅니다. 그럼 그 칼끝을 움직이게 하는 건 뭘까? 칼끝을 움직이게 하는 건 뭐겠어요? 손목이죠. 손목. 칼끝을 움직이는 칼을 잡고 있는 손이잖아요. 그렇죠? 손을 움직이게 하는 건 뭘까요? 어깨죠. 어깨를 움직이게 하는 건 뭐야? 허리. 허리를 움직이게 하는 건 뭐야? 그렇죠. 이 몸 전체라고 하면 시퀀스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모든 무술의 원리가 똑같이 시퀀스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니까 미야모토 무사시가 노리는 거 단 한 가지. 목분 들고 있고 방심하고 당연히 죽일 수 있는 지가 덤비는 그거를 딱 잘 잡고 있다고 목검으로 그냥 탁 어딜 칩니까? 손목 탁 쳐가 칼을 떨어뜨려 버려. 칼과 싸움이 아니라 내가 손목으로 해서 쳐서 칼을 떨어뜨리고 나면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목검을 가서 그냥 찍어 죽여버려. 실제로 죽여버려. 쳐다보지 않고 그냥 목검으로 찔러 죽여버려. 그러고는 탁 놓고 그냥 돌아서서 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00명의 부하 사무라이들이 칼을 뽑고 왜 장군의 아들을 죽였습니까? 아니 이러니까 어떻게 장군이 몰라 이것도 중국 사람들처럼 실한지 뭐 소설에서 각색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런 미야모토 무사시의 그게 있습니다. 절대 싸움에서 겁내지 않는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겁내는데 어떻게 상대가 나를 얕보지 않나.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 이들이 일화가 몇 개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아들이 화살을 맞아가지고 옆에서 팍 꼬꾸라지고 하는데 아버지가 꼬꾸라진 아들을 밟고 앞으로 돌격해 나가는 거야. 그것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왜? 오늘 싸움에서의 최고 목표는 뭐냐? 내 아들이 아니가 아니고 뭐라? 싸움에서 적을 이기는 거다. 싸움에서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것. 그게 사무라이. 물론 이 사람이 그걸 참 각색하고 만들어내고 한 것이지만 그걸 교묘하게 일본의 정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정신을 만들었고 지금 일본 사람들요 우리보다 사실은 진짜 우리는 너무 좀 약해져 있고 단 한 명의 위대한 사람 저는 왜 우리나라 돈에 태계 이항과 율곡이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를 안 가는 이유. 신사임당이 왜 들어가야 돼요? 몰라. 그 뭐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았었지만요. 태계 이항 율곡이가 조선시대 내내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차라리 정조대왕, 우리 수원 여기 화성인 정조대왕 들어가야죠. 우리 민족이 이래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원수까지 다 그냥 가슴으로 삭히고 마음으로 삭히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쓸데없이 태계이항 율곡이가 내내 했던 게 뭡니까? 이게 뭐냐? 물병. 이게 뭐야? 플라스틱. 물병이라는 줄이 플라스틱이라는 주기. 아이 개뿔 이게 물병이든 이게 뭐 플라스틱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게 주기론 줄이론이라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완전히 그냥 그 인민의 시대다. 단 저쪽에서는 줄이라고 하는데 저건 우리 편 아니야. 저거 우리 편은 이걸로 싸우고 조선시대 내내 그걸로 싸웠다 이 말이야. 조선시대 내내 그걸로 싸웠어요. 조선시대 내내 영남아빠 기호학과 시작해가지고 나 동인 서인 남인 북인 결국 마지막에 뭘로 바뀌었어요? 노론 소론 정조 임금이 아버지의 원수까지 다 덮으면서
마지막에 근데 정조임금이 이제 우리는 사실은 결국은 노론에서 똑살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럴 것이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정치적으로 힘을 다니까 정조 같은 위대한 성군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하니까 남쪽으로 나 있는 성문조차도 청나라 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했어요? 수원에다가 이걸 전 세계만의 복합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청나라를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성을 만들자고 했던 게 이게 화성입니다. 아버지의 그 받았어. 여기에 주둔군들이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우리가 이기려면 청나라에 이기고 긴 칼 들고 싸우는 일본 놈들에 이기려면 일제 이기려면 할 수 있는 건 뭐야? 우리도 무예를 만들어. 이게 바로 소위 말하면 어제 임금님이 정한 무예 통지, 무예 도보 통지라고 합니다. 이게 싸우고 이기는 방법들, 싸우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최초 이 불과 200년 그 전에는 뭐냐? 조선 500년 내내 뭐 했어요? 전부 다 그 나라에 충성하고 뭐 하고 아무것도 서로 땅파 싸움하고 서로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가. 나라가 위기가 오면 무인들이 나서서 구했어요. 이순신 정권.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응? 그렇게. 우리는요 이렇게 살았다. 백동수, 여기 빠졌네. 여기 백동수, 박재가, 여기 이등무 사진이 들어가서 빠졌네. 까먹었습니다. 이등무 알죠? 요 세 명이 실학파에 유명했던 아주 유명한 무사였던 백동수가 이등무 씨도 이등무 그 어른도 실제로는 무인이었어요. 무인. 그리고 박재가 실학의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술을 만들었던. 미국 볼까요? 미국으로 가. 빨리 가야지. 시간이 이제 가다가 미국으로 빨리 가야 돼. 미국은 하버드 대학도 있고 여러 대학이 많습니다. 미국 사회를 이끄는 가장 리더십을 발휘하는 학교가 어디냐라고 발표했을 때, 몇 년 전에 발표했을 때 어디라고 나왔어요? 앞에 사진 보면 아시겠죠? 어디예요? 웨스트 포인트입니다. 웨스트 포인트. 미 육군 사관학교. 미 육군 사관학교에서 미국을 이끄는 리더십은 이거다. 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던 게 가요입니다. 일본 리더, L-E-A-D-E-R이죠. listen. 리더가 되려면 listen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강의, 교수님도 강의 잘 들어야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자기는 대학 다닐 때 강의 하나도 안 들어놓고 나중에 뭐 회사든 뭘 차리든 하다보면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면서도 종업원 보고 말 들으라고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알았죠? 여러분들 누군가가 말 듣게 하려면 여러분들도 listen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할 수 시킬 수 있을 정도는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되고 어시스트, 누군가의 어시스트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게 리더의 모습이다. 디스커션 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말했던 손자병법의 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판스, 세상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리더라는 거는. 라는 얘기입니다. 반응이라는 게 뭐예요? 나 혼자서 지금 떠들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이 수업 패스 페일이니까 듣고 있다가 지나가면 운 좋으면 패스 되면 끝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지 스스로 본인들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마찬가지. 왜 태권도가 미국에서 성공한 줄 아십니까? 태권도가 미국에서 성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권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너네가 태권도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마셜 아트, 얼마나 많은 마셜 아트가 지금 전 세계에 있고 미국에는 그 거대한 시장입니다. 지금 한국의 태권도장이 8,000개 정도 됩니다. 8,000개, 12,000개 정도 됐다 줄어들었어요. 점점. 왜? 애를 안 낳으니까. 애가 없으니까 줄어들었는데 미국은 태권도장이 지금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0개 정도 됩니다. 10,000개. 더 웃기는 이야기 될까? 중국이 태권도장이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000개 정도 됩니다. 실제로. 더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미국이 10만 개 정도 돼요. 미국이 10만 개 정도 되고, 중국도 지금 10만 개 정도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건 미국 교과서에 나오니까 성공한 미국 사람들의 특징 3가지가 딱 나오는데 그게 뭐냐? confidence, 자신감 있는 사람. 미국 사회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3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3가지가 있더라. 그걸 3C'라고 그러는데 3C인데 이 3C 중에 첫 번째 confidence, 자신감이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두 번째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 수업 시간에는 수업 하는데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
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컨센트레이션,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성공하는 조건은 다른 거 필요 없더라. 미국에서 성공하는 조건은 세 가지. confidence, control, concentration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다. 그런데 한국에 태권도장이 들어오더니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confidence, 자신감을 가져 막 이래요. 그리고 나무 성판대기 앞에다 놓고 focus 해. 발 보고 때리라 이 말이야. 포커스가 뭐예요? concentration 아닙니까? 집중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 그러고는 뭐야? 우리는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나가서 몸가짐을 잘하고 컨트롤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 학부모들이 보니까 이걸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태권도가 미국에서 지금 뜨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제자들이 한국시들 미국으로 이민 내보내기 시작해서 용인대학교는 벌써 하버드 대학에서 1회 용인대 총장회를 하고요. 매 2년마다 하는데 지금 올해 9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회 합니다. 마이애미에서. 제가 태권도 학과장을 할 때 처음 1회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용인대학교 태권도로 진출해 나가 있는 미국 우리끼리 시합을 하자 해가지고 이양대학 총장기를 하는 거 제일 좋은 데서 하자. 하버드 대학에서. 그래서 하버드에서 제일 컨택을 했어요. 체육관 빌려서 태권도 대회를 하겠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런 거 절대 안 빌려준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태권도라고 하는 건 그냥 스포츠가 아니다. 이건 뭐냐.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s이면서 in Culture이다. 인터넷 쳐봐라. 한국의 10대 CI, Cultural Identity다. 그리고 이거 오는데 한국 사람들 오니까 전부 다 미국인이 온다. 그래가지고 설득시켰더니 하버드에서 오케이 그러면은 나중에 왔어요. 하게 하더라고. 거기에 미국 사람 1,400명이 왔습니다. 1,400명이. 1,400명이 와가지고 하얀 띠, 도복띠, 파란 띠 입고 태권도 시합을 하버드 대학에서 했어요. 1회 했었어요. 내년에 이제 마이애미 가면 10회인데 뭘 강조한다? 미국 사람들이 교육에서 왜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까? 이렇게 요걸 집중해라라는 이야기야. 일본 사람들이 왜 사무라이 정신을 강조합니까? 네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라라는 이야기죠. 진짜 신의를 가지고 충성을 하고 충이라는 말이 누구에게 뭐 충성을 다하는 게 아니고 충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잘하는 걸 충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진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힘들게 부모님 등록금 받고 부모님에게 등록금 받거나 혹은 내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열심히 진짜 나 자신에게 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그게 여기 안에 다 들어있더라. 무의 정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공. 이 꼬마 이야기 알죠? 요 꼬마. 요 사진 하나로 아주 성공한 SNS에 완전 얘 아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 꼬마가 그죠? 다시 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하는데 뭐 하루 아침에 돈을 뭐 얼마 이 펀드가 들어왔대요. 참 자식을 낳아도 이렇게 낳아야 돼. 자신감이 뭔가 자신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제 우리가 자신감이라는 거는 마음 속에서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관리, 컨트롤 하느냐 못하느냐, 집중력 이게 중요하대. 근데 그런데 우리나라 잠깐 다시 이제 오신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나라 쪽 와야죠. 우리나라 쪽 와야 되는데. 뭐예요, 이게 자살률 평균? 에? 전 세계 OECD 가입국 자살률 세계 1위. 적어도 지 혼자 안 죽어. 이 미친 것들. 가족들 데리고 죽고 이 정도. 웃깁니다. 통제 안 됩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분노 조절 장애. 마음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에?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전부 다 뭐냐? 잡을 수 없는 마음에만 집중하고 마음 편하고 마음 좋고 이런 데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뭘 컨트롤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디스플린이 평균 자살자 수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근데 김난도 교수한테 아프면 환자지 어떻게 청춘이에요? 아프면 환자예요. 착각하면 안 돼. 아프면 환자지. 아픔을 극복해야 청춘입니다. 아픔을 극복해야 청춘이지. 아픈데 어떻게 청춘이야? 물론 뭐 말은 알죠. 말은 김남도 교수는 내가 아주 친한 후배의 또 친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학번으로는 뭐 좀 그래서 아픔을 극복해야 청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뭐 아프고 방황하고 어쩌고 그거 자체를 청춘에 뭐 인문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거기 시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럴 수 있죠. 웃기지 말고.
아파서 찌고 지금 깨구려 넘어지면 못 일어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행동해야 돼요. 이제 뭔가를 반복된 훈련도 하고 단련도 하고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유라는 말을 씁니다. 무술의 가장 핵심적인 거. 강유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실이라는 말을 쓰죠. 강하고 부드러운 거. 우리가 국기를 태극으로 씁니다. 양은 강하고 음은 뭐하다? 유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능제강이라는 말을 쓰죠. 부드러운 것은 반드시 뭐를 이길 수 있다? 강함을 이길 수 있다. 맞습니다. 부드러운 거 강함을 이길 수 있어요. 노자에도 도덕경에도 제일 먼저 물이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강한 힘을 낸다. 다이아몬드를 자를 수 있는 건 우리가 말하자면 물이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 많이 다 하고 많이 합니다. 하는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부드러운 거하고 약한 거를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강유라는 건요, 강해져야만 힘을 빼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골프 선수가 골프를 강하게 치고 세게 치는 걸 해놓고 난 다음에 부드럽게 조절을 해야지 골프 선수가 돼요. 처음부터 부드럽고 약한 거는요, 그거는 부드러운 게 아니고 뭐라 한 거다? 약한 거예요. 삘삘한 거예요. 삘삘한 거. 일단 여러분들은 강해져서 그 강한 힘을 빼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그게 부드러움이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는 착각한다. 실제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를 몰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뭔가 다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단 한 가지 돼. 나이 먹는 것밖에 없어요. 나이 먹는 거 빼놓고 시간 지나면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그런 착각을 하더라. 에? 아리랑 말을 쓰는데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이건 진짜 물어보자. 혹시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죄송합니다. 물어봤어. 나 아자에 나를 안다는 뜻이에요. 나를 안다. 나를 안다는 뜻인데, 에? 저는 대학 시절에 가장, 바로 끝내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가장,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철학자가 누구냐면, 키에르케고르였어요. 키에르케고르의 절망의 이야기를. 그 절망의 이야기라는 말. 처음에는 절망해보지 않으면, 밑바닥까지 가보지 않으면, 절망의 바닥까지 가서, 그 다음에는 아까 말했던 김난도 교수가 이야기했던,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아픔의 밑바닥까지 가보면 더 이상 갈 데 없으면 올라올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책을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했는데, 그 말도 맞는 이야기다라고 살았는데, 요 근래는 아니지만, 나이 들어서 다시 키에르케고르를 다시 공부해보면서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게 세 가지. 첫 번째 절망, 현재를 모르는 것이다. 여기 지금 왜 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내가 지금 어디, 이 현재 지금 뭐, 매일 미래만 걱정하는 사람들. 그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현재를 모르는 게 절망이다, 키에르케고르. 두 번째 절망이 뭐냐? 자신을 모르는 거. 아리랑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리랑, 나의 이치, 내가 지금 왜 어디에 가는지 그걸 모르고 그게 절망이다. 와, 띵 엎드다 이렇게. 맞네. 내가 현재 뭘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없는 거 그거 절망이고, 나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내 능력을 모르는 거, 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 가치를 모르는 거 그거 절망이고, 세 번째 키에르케고르의 절망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만 아는 거. 야, 대한민국이 여기 다 가지고 있어. 자기만 아는 거 가지고. 그게 절망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그런 청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이런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은요, 보이지 않는 몸입니다. 여러분, 몸이 튼튼해지고 강해지면은 마음도 강해집니다. 분명히. 몸은요, 밖으로 드러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데카르트식으로 이원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건 하나입니다. 하나. 한 가지인데, 무술에서 우리가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여러분들도 그 말 씁니다. 그렇죠? 쓰죠? 정신일도, 정신을 한 가지로 통일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게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의 뭐고 신이 뭐냐? 여기도 지금 정신없는 사람들 많아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아?
왜 이야기할까요? 왜 정신? 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쌀 밑자에다가 이렇게 불을 정자습니다. 그래서 정, 쌀을 먹었어, 밥을 먹었어, 몸의 그 파운데이션이 이루어진 게 정이야. 동양에서는 사람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정과 기와 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봤어요. 사람은 몸의 밥을 먹어서 쌀을 먹어서 몸의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게 정이고 그 몸의 파운데이션이 기를 통해서 움직인다. 어떤 기? 태극기에 들어있는 음기와 양기 알았죠? 그 기를 통해서 움직이고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신이다. 그럼 뭐냐? 사람은 바깥으로 지금 내가 지금 드러나 있잖아요. 난 강의를 하고 있잖아. 내가 강의할 때 열심히 강의를 하는 게 드러나야 나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업을 듣는데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돼? 여러분 수업을 듣는 여러분 몸의 파운데이션이 바깥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수업 안 듣고 자면 정신 없는 것이. 그래서 동양에서는 인간을 뭘로 봤다? 정신으로 봤어. 기라는 것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때 정신이 그런 뜻입니다. 행위사학적 뜻이 아닙니다. 알았죠? 어느 곳에 처하든 어디에서 뭘 하든 거기에 자기 몸의 실체가 드러나 있는 것 그게 정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 진짜 수업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무술에서 온 개념들입니다. 무도에서 온 개념들입니다.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미쳤습니까?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죠? 저 정도의 육체적 고통과 저기에서 마음에서 드러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트랜스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해병대 나온 사람들 있을 것이 여기 모두 군대 자기가 나온 군대가 다 누구나 제일 힘들고 그렇다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자 마지막 여기서 마무리. 왜냐면 뒤로 쭉 돼 있는데 오늘 강의가 이렇게 짧을 줄 몰랐어. 그래서 여기까지 자르다. 단련이라는 말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단련 좀 해야 됩니다. 뭘 단련해야 돼? 마음을 단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를 성공할 수 있다는 목표를 세우고 마음을 단련해야 됩니다. 이룰 성자에 공을 들입니다. 공을 들이는데 성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공부한다 그러죠. 공부라는 말을 쓰는데 부라는 게 하늘 천자에 요 꼭대기 튀어나온 요걸 씁니다. 내가 하늘이 정해준 것을 뚫고 나오지 않으면 절대 공부가 안 되고 그 공부가 안 되면 성공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앉아있으면 졸리는 건 당연하지. 그건 하늘의 이치입니다. 앉아있는데 졸리죠. 가만히 있으면 앉아있는 졸리는데 그걸 뚫고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고 싶으면 졸리고 가만히 있으면 졸리면 잠 오고 뭐 자면 그게 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늘의 섭리처럼 움직이는 건데 그런 걸 뚫고 나오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된다는 거고 공부가 안 되면 성공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련한다라는 이야기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내 세팅되어 있는 나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을 어떻게 두드린다는 얘기인데요. 단이라는 말은 1000번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알았죠? 1000번. 련은 만 번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단련이라는 말은 1000번, 10,000번 반복한다. 어떤 아무리 긴 영어 단어든 아무리 긴 문장도 1000번 외우면 다 외웁니다. 1000번을 할 수 있는 성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그 말을 실제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태권도 정신 요거 마지막 소개할게요. 예의, 염치, 인내, 극기라고 하는데 인내, 극기, 백절부는 한마디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깡다구. 영어로 말하면 테네스티라는 영어가 뭐냐면요. 세파트, 훈련견 세파트 아시죠?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아까 말한 오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최홍기 장군이 만드는 말인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 이 양반이 무슨 인내나 극기나 백절북을 같은 말인데 이걸 왜 다 집어넣어놨나 했더니 강조하려고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마인드다라는 이야기고 여기까지만 하죠. 원동력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여러분이 몸을 단련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믿으면요 더 큰 힘이 나오고 그거 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더 큰 꿈도 더 크게 만드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 편할 수 있는 일만 찾지 마시고 단련하시고 운동하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성공할 수 있는 아주 대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